네, 수요일장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구주 랠리 신화를 멈춘 미증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 있습니다. 합병호가 제대로 보고 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앞으로의 기대감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 국내 증시 지수부터 흐름부터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침보다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죠. 아침에 2611선 저점 찍어서 다시 반등하는 듯 싶더니 11시 기점으로 다시 쭉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개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 기관의 순매도가 양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 제외하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관 매체들이 물량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지수 압박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셀트리온 제약 정도 살아남는 움직임이죠. 지금은 아침에 865.5포인트 저점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낙폭을 줄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1% 전후 구간에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기관이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매도세를 조금 더 늘리고 외국인도 함께 매도 폭이 더 확대가 되는 오후장의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 한번 좀 볼게요. 미증시가 어제 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조금 악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죠. 다우존스 산업지수만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 마쳤고,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1% 이렇게 각각 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필라델피아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한 해 동안 65%나 올랐더라고요.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오를 만큼 올랐다, 빠질 구간이긴 했다라는 평가가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던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클레이즈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죠. 비중 축소로요. 그런데 또 웃긴 점은 목표 주가도 함께 하향을 했는데 기존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1달러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의견과 이 목표 주가를 전부 다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애플이 전날 밤에 좀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월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차례 더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3회 정도. 그리고 JP모건은 6월부터 인하를 시작해서 총 6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는데 슬슬 그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그동안 올랐다라는 거죠. 9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갈 만한 거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했고, 또 울프리서치에서는 S&P 500이 지금 4,200에서 4,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어제 종가가 4,700이니까 여기서 200에서 300포인트 정도 조금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미증시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애플 비중 축소 저격한 바클레이즈. 지금 왜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놨냐면 중국에서 아이폰 15 판매가 너무 부진했는데 올해 나올 16은 잘 팔리겠느냐, 이 의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DB금융투자 쪽의 리포트입니다. LG이노텍이 중국 판매 부진 속에서도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 선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래요. 작년 4분기겠죠. 영업이익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75%, 전분기 대비해서도 155%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을 거다가 아니라 애플이 이제 아이폰 16을 내놓으면은 새롭게 카메라 기능이 좀 추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LG 이노텍 쪽이 납품하는 부품의 판매 단가가 상승할 거다. 그래서 부진한 실적 속에서도 나름 악영향을 줄여갈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밸류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쪽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을 가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많이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정도 급락할 정도면 반도체 섹터가 대부분 다 직격탄을 맞기 마련인데 오늘 심지어 오후장에는 CXL 관련주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갈 길을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큐릭과 서플러스 글로벌이 오늘 상한가 시도를 한 종목들이죠. 상한가가 좀 풀리긴 했는데 여전히 20% 상승률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퓨릿은 반도체 소재 기업이고요. 한국 알콜이 최대 주주입니다. 한국 알콜에서 원재료를 조달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EN 플러스에 납품을 하는 건데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에 ENF 테크놀로지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그 밸류체인 안에 있다. 소재 쪽으로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도체 소재 3공장 증설 예정이라는 모멘텀이 오늘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장비 지능화 플랫폼 개발인데 이게 뭐 너무 말이 어려운데 반도체 제조 공정에 AI를 적용시키는 기술인 거죠.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막 뭐 사업 출자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는 아직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플러스 글로벌의 장비가 사용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또 하나의 시황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쪽 이야기인데요. 이건 2차 전지를 조금은 아쉽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2023년 4분기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비야드의 판매량이 테슬라를 제쳤다라고 합니다. 비야드가 52만 대 팔았는데 테슬라가 48만 대 팔았대요. 전망이긴 한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야드의 비야드의 전기차가 거의 중국 안에서만 팔리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는 24만 대로 8% 정도인데 무서운 것은 지금 해외에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섭죠.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비야드 대리점이 열리고 있고 헝가리에서도 지금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야드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면 상당히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이 위협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공급망 안정화잖아요. 비야드의 자회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수직 계열화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이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새롭게 IRA 그 안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기업은 미국 보조금 받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마저도 많이 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 효과 제대로 내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효과가 흘러갈까요? 어제 합병 셀트리온 출범하고 나서 셀트리온이 14% 종가 형성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약 같은 경우 추가적인 시세가 아침부터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주가 급등한 이유를 두 개로 분류가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이런 소식 나왔죠. 셀트리온 그룹이 싱가포르 CBC 그룹에 사업권을 매각을 했다.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그 사업권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업 권리를 매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한 2,099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약속했던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까지 6개월 안에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포인트 하나랑요. 셀트리온과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상장한 기업은 고바이오랩하고 AB프로바이오 두 개거든요. 이 두 개의 기업을 M&A해서 흡수 합병할 수도, 인수 합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실려서 어제 급등을 한 거다. 고바이오랩 주가도 지금 함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 하나랑 지금 코스피 200에서 셀트리온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수급이 더 들어오겠다. 이런 기대감 두 개 때문에 셀트리온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지 아직은 지금 증권가에서도 밸류에이션 측정 다시 해야 된다고 해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보시면요. 오늘 이야기와 함께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올랐던 종목 두 개고 헬릭스미스는 지금 하한가를 맞았죠. 임상 3장 실패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실험들이 또 많기 때문에 헬릭스미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을 접근하는 수급이 많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이 두 종목은 아침에는 좀 크게 급등했다가 살짝 밀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추가 시세 나오는지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정리해드릴게요.